베트남에서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베트남은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한국을 무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을 따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금 도저히 못 버티겠다며 한국을 따라한 베트남 기업들이 줄줄이 사업 철수라는 발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 것이라며 품질과 가격에 상관없이 그들의 제품을 엄청나게 구매해 주었던 베트남 국민들은 밀려오는 실망과 엄청난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그들은 베트남 정부의 국산품애용 장려로 인해 잘 쓰던 한국 제품을 버리거나 한국 기업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떠나게 만들었지만 그런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것이죠. 경제가 안 좋아지니 베트남 정부는 이를 자국민들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결국 베트남 국민들은 차라리 한국을 다시 데려오겠다며 일제히 베트남 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행동을 저지르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발전하던 베트남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은 기존에 자신들이 7에서 8%의 고성장이 가능하다는 발표를 했지만 베트남 당국과 현지 경제분석기관의 통계 추적 능력은 실제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베트남이 예측한 것과 반대되는 통계가 나오면서도 계속 고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베트남 경제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 기업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베트남의 관세 당국은 베트남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스마트폰 수출액과 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전자기기 수출의 비중은 100% 한국 기업에서 나오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른데요.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베트남의 저렴한 노동력을 착취해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다고 생각해 베트남 경제를 살려준 한국을 이기겠다는 엽기적인 발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베트남 굴지의 빈그룹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기업으로 시작한 빈그룹은 베트남의 고위층과 결탁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습득한 후 주택이나 건물 등을 건설하고 분양하며 급성장한 기업인데요. 그런 성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뛰어들어서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산업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사업 분야에서 검증된 한국 기업들을 이겨먹기 위해 오직 베트남 토종기업이라는 애국 마케팅으로 베트남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빈그룹은 한국이 가장 자신 있는 산업들이 똑같이 흉내낸지 불과 2에서 3년 만에 죄다 사업 철수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베트남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여 자신만만하게 베트남산 스마트폰을 세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자신감에는 애국 마케팅의 결과로 자국에서 단기간에 15%까지 치솟은 점유율이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3개월 만에 꼬리 내리고 철수했고 베트남인들은 애국심에 구매한 스마트폰이 고장나는 경우 꼼짝없이 다른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하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자동차 시장에서도 일어났죠. 빈그룹의 자회사 빈페스트는 현대기아 자동차를 대놓고 벤치마킹하면서도 현대그룹에게 대놓고 도발까지 하며 선 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차 껍데기를 수입해서 독일 부품을 조립하고 베트남에서는 수입한 차체와 부품들을 조립만 하는 허술한 공정을 공개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낳았는데요. 결국 빈페스트의 차량을 구매한 사람들의 문제 제기가 끊이질 않자 이들은 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을 죄다 고소하는 상상치도 못한 해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베트남은 일본 정부의 자문까지 구했지만 프리미엄 자동차를 내놓아도 성능은 보급형보다 못해 전혀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 빈페스트는 또 일본의 자문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프리미엄차 대신 전기차를 생산해 F1을 열어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작전에 들어갔는데요. 이마저도 개취조차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위기를 느낀 빈페스트는 자신들이 업신여기던 한국 기업에까지 SOS를 쳤지만 현대 기아차를 싸구려라고 비웃으며 고급 전략을 펼치다가 이런 상황에 직면한 그들을 동정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결국 빈페스트는 내연 기관 차량 생산 시설을 2023년 말까지 모두 폐쇄하고 전기차 생산에 집중할 것을 선언하며 현재 100%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추태로 인해 애국 마케팅에 속아
그들의 제품을 믿고 구매한 베트남인들의 수많은 스마트폰과 자동차들이 AS도 못 받고 공중에 붕 떠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뿔난 베트남인들은 정부한테 당하느니 차라리 한국을 돌아오게 하겠다며 한국산 구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이후 한국산 자동차와 스마트폰은 베트남 현지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한국차는 순식간에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자국 자동차 시장을 합리적인 가격, 탁월한 장비, 특별한 문화가 지배하는 곳으로 재구성했습니다. 2021년 2월 가장 많이 팔린 세단 톱5에서 현대 엑센트가 1등, 기아 솔루토가 4위를 차지했고 SUV와 크로스오버 차량은 기아 셀토스가 1위로 2위인 토요타 크로스를 여유있게 따돌렸고 빈페스트는 순위에도 없었습니다. 빈페스트의 몰락이 잘 보여주듯이 베트남은 공산당 특유의 악질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입니다. 이를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한국의 뒤통수를 때렸던 지하철 사건이었는데요. 작년 베트남 최초의 지하철인 하노이 지하철 2A 호선 깐닝하동 노선이 착공 10년 만에 개통했을 당시 지하철역은 새로 생긴 지하철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데뷔 후 베트남의 지하철은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이유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베트남인들과 현지 언론의 폭발적인 찬사를 받으며 개통식을 치른 베트남의 지하철 1호선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고 상상도 하지 못할 심각한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말았습니다. 작년 11월 또오이체 등 베트남 현지 매체는 지하철 사태에 대해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최초의 메트로 노선이 전격 개통됐지만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실제 반응은 정부의 기대보다 처참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베트남의 유력 언론인 VN 익스프레스도 베트남 지하철에 대해 베트남에서 오직 정부만이 하노이의 전철을 빠르고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주장한다는 일침을 놓았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의 지하철이 시민들과 언론의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은 15일간의 무료 운행이 끝난 뒤부터였는데요. 유료화 이후 하노이 지하철 1호선 이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하철에 대한 부정적인 평이 속출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이렇지 않다. 베트남의 지하철은 듣던 것과 너무 다르다. 역까지 가려면 버스도 타야 한다. 메트로와 버스 비용을 합치면 너무 비싸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태를 책임져라. 실제로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9,432억이 투자된 대공사라 하기도 무색할 만큼 총 9개 노선을 생각했던 지하철 노선은 고작 1개만 개통되었고 이마저도 13km라는 짧은 구간에 속한 전체 역의 수는 단 12곳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노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철을 타느니 그냥 오토바이 타고 집 가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시민들의 이 같은 불만에 대해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전철은 시민들의 이동 습관을 바꾸는 일종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다. 예전에 하노이 시민들은 버스 이용 습관을 들이는데 10년이 걸렸다. 라고 설명하며 그들의 불찰을 베트남 시민들의 탓으로 돌리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들의 해명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나 허술한 베트남 지하철의 공사가 10년이나 지연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베트남 특유의 무능과 갑질, 그리고 부정부패였습니다. 실제로 2019년 베트남 경쟁지수 보고서 피사이 베트남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국가공무원의 비공식적이고 노골적인 뒷돈 요구로 밝혀져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죠. 애초에 2011년 당시 베트남 지하철 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그들은 시설을 수용할 토지와 대금을 지불할 비용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해외 유명 건설사들을 생각 없이 불러들였고 당시 한국에게도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을 가진 한국이라고 추켜 세우며 공사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은 처음의 계약 조건과는 달리 잦은 노선 변경으로 기술자들에게 피해만 주며 심지어 대금도 지불하지 않아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쉴 새 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현대건설과 이탈리아 겔라 컨소시엄은 하노이시의 공사 지연에 대한 막대한 손실 보상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만 해도 베트남 시민들은 자국의 행정력을 탓하긴커녕 일제히 한국이 공사를 멈춘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들은 최고의 지하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며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베트남 국민의 짧은 생각과 정부의 형편없는 대응 덕에 베트남의 지하철이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그들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성장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같은 실수만을 반복하는 그들이 몰락의 수순을 밟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